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문을 JTBC가 확보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법무법인 평산이 작성한 통일교 법무보고 한번 볼까요? 네.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들이에요. 지금까지 의사에 반하여 국힘 당원 가입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 되게 심각해. 예. 강찬우 씨, 이 정보 어떻게 아셨죠? 만약에 이 정보를 특검에 의해서 알았다면 특검은 사실 이제 끝난 거고요. 예, 굉장히 많이 이제 균열 생긴 거고요. 만약에 통일교 신도로부터 이 정보를 알았다. 이거는 증거인멸의 정황입니다. 아. 예, 자 법조인들 나와 주십시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 통일교 신자들이 저기 가가지고 다 참고인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신도들을 다 불러서 했다면 말 맞추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사유죠. 다 구속사유죠. 예. 네, 다 구속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윤영호 알죠? 윤영호 윤영호 알죠. 통일교 2인자 지금 구속돼 있죠. 전 세계 본부장. 예, 그리고 기소된 상태거든요. 윤영호의 공소장이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네. 보고된 다음 날 작성된 통일교 법무 보고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윤영호 공소장 서두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통일교 교리에 대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토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또 자, 그리고 윤영호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 기소가 기정사실화. 세계일보 부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상황 내용 포함. 야, 이거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게 어떻게 저렇게 건너갔는지 걱정되고요. 어떻게 알지? 그리고 민중기 특검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응원했냐, 맞지? 진짜 워낙 다룰 거 많다. 너무 많다, 고생하신다, 진짜 힘내시라.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지지하고 응원했잖아. 맞아요. 근데 민중기 특검도 참 아쉽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인데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 배석 판사였던 이모 변호사가 통일교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 통일교 법무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 방문 변론. 태평양 이모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 25분 방문 변론. 와,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 출신. 이라면서 보고가. 와, 이거는 그리고요. 자, 이어서 정원주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질문에 특검은 부인하지 않았다. 한학자 총재 소환 조사 불가피하다 표현? 이거 얘기를 해줬다는. 나 이거 좀 그래요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그런 사정을 밝히지 않고 관계 때문에 일단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특검 자체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관계 때문에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변호인단, 네. 그 한학자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얘기하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분명히 논란의 소지는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통일교 내부의 문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거의 뭐 자기네들 내부 논의이니까 사실대로 다 정리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해명이 있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건 보세요. 태평양 이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을 25분간 방문해서 변론했고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 출신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 이미 알고 그럴 목적으로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갔다는 말이 안 돼요. 이제 미우 의원 말씀처럼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라니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지금 막 입장을 낸 게 있네요. 특검에서 통일교 변호인 면담 논란 관련해서 우려와 지적을 잘 새기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긴 했는데. 예. 아하. 조금 아니 근데 아쉬워. 저는 그 이땡땡 변호사가 한학자 변호인단 걸 모르고 특검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내부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네. 네, 타인의 형사 그것도. 사건. 그럼 이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그건 더 거거든요. 심하네, 또.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러네.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모르고 얘기한 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 민중기 특검 진짜 저희가 엄청 응원하고 지지했는데 맞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 거 누구보다 잘하실 텐데 좀 아쉽다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앞으로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 더 비판하고 싶지만 또 힘 빠질 수 없으니까 빠질까봐 좀 속상하다. 그러니까 속상해. 제가 진짜. 대신 비판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특히 변호사들이 올 때는 확인해보고 만나고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특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는 사람이고 예전에 뭐 같이 있었으니까 만나도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되고요. 더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특검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하게 되고 불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권에서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특검 공격하지. 공격하지. 저봐. 그게 또 국민의힘에서 또 뭐라 이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다. 저봐. 이미 훼손됐다고. 이건 무효다. 불법이다. 이런 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 입장 난처하지. 안 난처해. 안 끝까지 난처- 얘기해 우리는. 뭐라고요? 그런 거하고 상황이 다르다. 너희들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아 자격 너희들은 없어.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한핵 대통령은 2번이나 나온 대통령 그 정당에서 무슨 너희가 지금 특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얘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민주당만 이렇게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했잖아. 우리랑 같이 했었어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도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싸움이지.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해 진짜? 네, 미친 척 합니다. 그 미친 척이 아니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시면은 당연히 아까 그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그 찾아갔다는 변호사가요. 네. 25분 동안 변론을 했다고 지금 예. 말하자면 변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말 아니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가지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밝히지 않고 네. 근데 자기는 변론을 했다라고 지금 거 가서 의뢰인한테 말하자면은 네.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김호수 그다음에 아까 그 저기 오광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역할하고 가서 또 의뢰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물타기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속보로 보면은 한학자 이제 8월 8일 날 출석 거부해서 11일 출석 재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번 이 패턴이 진짜 똑같아요. 김건희랑. 예. 저는 11일 만약에 다시 한번 재출석 통보했는데 네. 출석 거부하면은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출석 거부 의사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세 번까지 갈 필요도 맞습니다. 없고요. 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오금을 박아야 돼요. 맞아. 네. 무슨 범죄 피의자들이 계속 반복해요. 이런 그러니까 행태를. 미치겠어 진짜. 이게 온 대한민국 법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기각되잖아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문제예요. 아, 그건 진짜. 이 앞단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건 김건희 특검에서도 분노를 스스로도 해야 될 것 같아. 스스로 분노해야 돼. 왜냐면 한학자 그 통일교의 사실 장난질에 약간 이용당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얘네들이 하는 일이 되게 똑똑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되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인맥이 있어서 하는 일입니까? 오직 인맥. 오직 인맥이야. 이게 무슨 능력이야, 임마. 이게 무슨 뭐 수사 잘한다고? 에라 이 자식들아.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예. 지금 세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거 진짜 얼마더라고. 맞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야. 그냥 인맥이야. 자기들 자리가 줬던, 다시 말해, 자기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준 능력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요. 검찰 개혁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만석 대행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자, 여봐요. 와. 자, 이건 뭐 나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자 다시 올려주세요. 네. 자 그래, 의무라고 칠게. 1000번 양보해서. 너네가 의무를 다 했냐? 아, 다 하지 않아서 지금 특검하고 있잖아, 임마. 네, 맞습니다. 너네가 지금 다 덮어갖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얘기를 꼭 너는 해야겠으면 기득권을 꼭 지켜야겠으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지. 이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특검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보완 수사권.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간략하게만 맞아요.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그럼 검찰이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아 원래 이거 두 개 다 갖고 있었나? 왜 다 가지고 가지고 있어? 있습니다. 수사 네. 지휘지. 근데 그거를 이제 갖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은. 그동안에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보안 수사권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먼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 활용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요구권 활용 사례. 예. 자 이재명 시장의 성남 FC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 그래 결국 기소했어요. 네. 이 성남 FC 사건이 뭡니까? 이재명 시장이 일 잘해가지고요. 그렇죠. 성남 FC에 광고 많이 따와가지고 활성화시킨 거야. 맞아요. 이거 업적이야. 당연하지. 이제는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야. 네.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거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검찰이 이거 보안 수사 요구했어. 무혐의 한 거를. 그래서 결국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소했어.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이재명 지사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이 또 보안 수사 요구했고.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 수행비서 불법 채용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 근데 검찰이 또 보안 수사 요구.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아들 건도 보안 수사 요구해가지고 또 계속 다시 수사 요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는요 자신들의 정적을 죽일 때 활용했죠. 네. 봤죠. 그렇죠. 자, 또 한편 자기들 편을 보안 수사로 감싼 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갖고 정적 제거하는 데 쓰고 네. 보안 수사로 자기들 편 털어주는 데 썼어. 아 우리 수사가 해보니 아니네. 그렇지. 이렇게. 대표적인 건 가장 유명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관련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니까 우리가 보안 수사 한번 해볼게. 야 무혐의다 이거. 이 새끼들이 이런 데 쓴다고. 영상까지 나왔는데. 야, 근데 어디 가서 너 보안 수사 얘기하지? 자 나 하지. 한다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보안 수사를 폐지한다고 하지. 아이 뭐 기본적인 걸 물어봐. 기분 나쁘네. 이건 지금 나에 대한 모욕이야. 정편 수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만. 네. 근데 이거를 쭉 네. 활용한 사례를 보고 네. 다시 이 노만석의 발언을 보니까 진짜 화나네. 화나죠. 그렇지. 자, 다시 한번 그 보안 수사 요구권 사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네. 이렇기 때문에 자 봐봐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해. 근데 검찰이 시간을 한참 끈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보안 수사를 요구해. 그러면 이 사건이 지리하게 길어지겠지. 그렇죠. 이걸 갖다가 또 지금 와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니까 이렇게 지연된다. 이 프레임을 씌운다고. 맞아요. 그게 검찰 때문인 경우가 많다니까. 맞아. 이게 늘어나는 게. 예, 이제 경찰 출신 이야기. 박수. 나 일단 진짜 박수 한번 그래요? 쳐드리고 싶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아, 계신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노만석 차장이 보안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권한과 의무의 차이는 뭐냐면 권한은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권한이고 네.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라면 보안 수사를 무조건 했어야죠. 근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했거든요. 예. 어떤 것들만 했냐? 저렇게 하고 싶은 거, 이익이 되는 거, 필요한 거, 그리고 전화 오는 사건들. 그래서 불기소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그렇더라도 일단 90일 동안 검찰에 보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갔는데 보고 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정프로 이거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제서야 들춰보는 겁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보냈는데 그것들을 다 보는 검사는 아무도 없어요. 검사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오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렇겠죠. 다 볼 수 없다. 네. 그냥 골라서 본다. 어떻게 골라서 보냐면 전화 오는 사건들 골라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권한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사건만 저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끔 그러니까 범죄자를 양성하는 제도라니까 제도 자체가 검찰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인적 쇄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거기 앉아도 똑같아요. 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경찰은 그러면 아주 순결한 존재냐? 그게 아니라니까. 경찰도 쓰레기짓 많이 했지. 근데 경찰은 또
공소청 단계에서 기소 단계가 있잖아. 거기서 또 걸러낼 수도 있는 거고 징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나요? 맞습니다. 요거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사건을 암장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중수청을 두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너무나 권력이 많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서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왔으니까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되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경찰이 수사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하나 또 만들어서 둘이 경쟁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경찰이 안 하면 중수청이 하고 중수청이 안 하면 경찰이 하도록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했는데 그냥 불송치해버려. 경찰이 그냥 암장하려고 해. 그러면 이것도 투트랙으로 갑니다. 피해자가 보고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경찰서에서 내 사건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러면 서울경찰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아 이거는 다시 검찰로 보내야 될 건데 이렇게 이제 한번 판단을 해줍니다. 네. 근데 피해자가 봤을 때 야 니네 다 경찰기관이니까 나 너네 못 믿어 라고 하면 검사한테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사건이 바로 검사한테 또 넘어갑니다. 검사가 한번 보고 또 스크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부대표님. 그 지금 당에서 이제 검찰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까 그 노만석 대검 차장의 발언을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얘기의 딱 요지는 네네. 그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발언으로 그냥 치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마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자중자애 하면서 그럼. 지금의 이 국민적 열망에 따라 진행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저렇게 먼저 나서가지고 논의를 갖다 저렇게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보안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게 보안 수사권이 존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저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보안 수사권이 정말 절실하고 그렇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네. 다른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한 우려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은 여전히 행사되고 앞으로도 제도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여전히 보안수사 요구권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할 공산이 큰데 사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없어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꼼꼼하게 좀 마련한다라고 하면 네.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또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개혁의 대상이 자꾸 저렇게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만 살 뿐이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나는 이 지금 개혁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러면 잡음도 많은 것이고. 근데 나는 지금 나오는 목소리 중에 가장 교묘한 검찰 입장을 대변하면서 선전선동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 이게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뭐냐면, 입장을 대변하는.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시민들 불편하다. 이거는 뭐 다 좋아. 네. 가장 교묘한 게 뭐냐면 지금 검찰 내부의 여론을 본인이 마치 다 청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검사들은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가는 걸 너무 바라고 있다. 전혀 반대잖아. 네. 뭐지 하고 나 이게 들어. 엄청 바란다는 거야. 검찰들이 제일 바라는 안이래. 행안부로 가는 게? 행안부로 가는 게. 그래야 이 검찰 개혁이 폭망할 테니까. 그 얘기. 그러면 그때 폭망하면 국민적으로 지탄받고 욕 바가지로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검찰에게 기회가 온다. 라면서 마치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면은 이건 무조건 폭망하는 건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이게 두 번 꼬아갖고 선전성동하는 쓰레기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 밭글 읽었거든요. 아, 진짜요? 너구나. 너야. 무슨 나야? 와, 난 이게 가장 교활하다고 봐요. 나 요 논리가 그런 아. 글들이 돌아요? 돌아요. 두고 봐라 그렇게 되나? 두고 봐 그렇게 아니, 됐는지. 물론 자 네. 세상에 어떤 제도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최종안이 나와갖고 그게 시행이 돼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고 부작용도 있겠죠. 그럼 그걸 또 보완해 나가는 거지 제도라는 것은 최소화해 나가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의 어떤 인권과 직접적인 결부되는 이슈고 또 형사 절차와 오랜 형사 절차를 이제 개혁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집권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자세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시는 것처럼 검찰청 폐지 그에 따른 기능이 두 개의 기관으로 이제 분산되는 것들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뭐 막 색칠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저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신설되고 기존의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공수처가 있고 수사기관이 3분 체계로 이제 정립을 시켜가지고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이런 부패나 비리들을 좀 막아내자라고 하는 어떤 제도 설계 그 근저에 있는 그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네. 마치 그런 두 번 꼬우는 그런 그 초식 있다니까. 굉장히 초식이 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라. 아, 그 초식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어.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일부 수사권 조정이 되었을 때 이제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뭐 6대 범죄만 하고 2대 범죄만 하고 이렇게 좀 줄여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했었을 때 검찰 측에서 화풀이식 보안 수사 요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수사가 이렇게 지연이 그거 된다. 봐.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못해서 우리가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 검찰 가족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에게 이제 뭐 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때 우리가 그랬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건데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초장에 잘 잡는지가 네. 성공을 가르는 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형사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 그럼 이 비판은요 경찰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검찰도 비판받아야 돼요. 같이. 왜냐하면은 협력할 의무가 있거든 수사할 때.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쏙 빼요. 지금 자식들. 지금 현행법으로도 검경 간의 협력 그 절차를 그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규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고 실질화하는 게 또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에 맞게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 마당인데 오히려 책임을 지고 이런 거에 동참해야 될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저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배분 때문에 두 분과는 여기서 재빠르게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또 계엄 당일에 심우정이가 와 검찰 특활비를 엄청 뿌렸더라고. 이거 계엄 비용 아닌가 하는 엄청난 이슈가 터졌는데 네. 이거 아무도 안 다룹니다. 종표는 네. 아예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굉장한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제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 선포 당일 12월 3일부터 3일. 나흘 동안 검찰 특활비를 3억 4천만 원을 뿌렸다.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그 전년도 12월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거야. 아, 훨씬 많은 액수야. 아, 그래요? 비교가 안 돼. 근데 이 계엄 이후에 갑자기 특활비 뿌렸다. 이거 계엄 비용 아니겠느냐. 이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임선흥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5분간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네, 미리 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시간이 대단히 짧군요. 네, 이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특수활동비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 가지로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두 가지. 이렇게 매달 월급처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에 뿌려주는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있고 정기분 아니 저기 선생님. 네. 특수활동비에 정기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급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특별한 수사가 있을 때 쓰라고 있는 게 특활비라고 해놓고 정기분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라는 문제제기 한번 짧게 해보고요. 네, 정기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총장목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총장. 이게 비율이 한 4대 6 정도 되는데 검찰총장은 이걸 현금을 가득 찾아다가 그냥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 저수지에 넣어놓고 씁니다. 총장 몫이 6이에요? 네, 6이 4요. 4. 4. 윤석열 땐 6이었어요. 통상적으로는 4고. 네. 근데 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계엄 직후부터 이제 집행한 거 이 총장목 특수활동비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검찰총장의 돈이 나갈 때는 검찰총장의 당연히 의중이 반영되죠. 근데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형 수사에 뭐 특수활동비, 총장목 특수활동비가 1억 원이 내려왔다. 이러면은 검사 입장에선 이거 수사를 통해 죽이라는 거구나. 이런 의중을 읽는다는 메시지. 거예요. 그렇지. 일종의 메시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별난 특수활동비,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대단히 많다든지 금액이 아주 튀는 특수활동비는 총장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이게 단적으로 확인됐던 사례가 윤석열 총장 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못 드리겠지만 본인과 관련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단히 이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매우 많이 뿌렸었어요. 와. 윤석열이 네, 그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는 그 직전에. 맞아요. 검찰 와. 조직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아주 이례적으로 뿌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기사화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의 이례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3일 동안 나흘 동안 쓴 3억 4,200만 원이란 게 그 당시 2024년 심우정 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장부에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아무튼 유사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와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야. 이거는 분명히 이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살펴보는 건 너무 간단해요. 네. 이게 특수활동비는 이 현금을 주잖아요. 네. 저수지에서 현금을 내가 만약에 최후경과한테 특수활동비를 줬다. 네. 주면은 줬다. 수령증이라는 걸 써요. 이건 A4 용지 한 장짜리에다가 수령자 최후 이렇게 적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3억 4,200만 원을 받아간 사람들이 누군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검찰총장이 어떤 의중과 어떤 의도로 이 돈을 뿌렸는지를 짐작해 볼 수,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그거 확인하는 절차가 뭐예요? 확인하는 절차는 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없어요. 이제까지 이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수령증을 아니면 검찰총장목 특수활동비의 수령증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검찰총장 비서실에 있는 비서 아니면은 검찰총장 이 둘 말고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제도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와 국회도 볼 수 없고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법무부 차원에서도 못 봐요. 요구를 못 해요.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때 거절했죠. 그럼 만약에 검찰총장을 새로 바꾸고 나면 가능해요?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보시 특활비를 삭감할 때 그래서 밝히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심우정 차원에서 그 당시에 퇴임하기 전에 자료를 없애버렸으면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건 범죄죠. 공영문서 없앨 손상이니까 수는 그렇게 없겠지. 없앨 수는 없고 있겠지. 검찰총장 캐비넷 안에 있을 거예요. 캐비넷 안에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 때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윤석열, 복두규, 윤재순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대통령실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총장목 특수활동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윤석열이 대통령 비서실 자기 최측근 바로 옆자리로 데려갔던 거죠. 아 이거 아쉽네. 그거를 어떻게 좀 근데 정보공개 그러니까 청구 등으로 그것도 해가지고. 더 뭐가 있냐면 그조차도 현금으로 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추적이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면 네. 그 사람이 공개를 할 수는 있겠네요. 의지를 확인은. 갖고 있다면 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지금 네. 다만 대단히 걱정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 이 특수활동비가 내란 관련 세력에게 갔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또는 검찰이 내란에 동조한 정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가 네. 이 어쨌든 이 관련된
이 검사를 검찰 내부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러면 안 돼.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안 네. 되지. 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미 어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고 법무부 차원에서 필요할 시에 본인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본인들도 살펴보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 이렇게 검찰에 맡겨서는 이 이거는 본인들의 뭐, 환불을 쉽지 본인들이 않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건 안 돈이 돼. 나갔으면 그렇죠. 네. 검찰이 말도 안 어떻게 되죠. 보면은 대단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걸 검찰 손에 맡겨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는 재고해봐야 될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뉴스타파의 임선웅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나경원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무려 10만 원의 슈퍼챗을 쏘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한 분이 있어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라고 무려 10만 원의 슈퍼챗을 쏘고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을 구별해야 되고 형사 사건과 특수 사건을 분별하자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멀지 않아 이지은 위원장님과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과 2대2 토론을 요구한다. 우리 최욱 MC님께서 공정하게 사회를 좀 봐줄 수 있냐고. 네. 슈퍼챗 전액사회 알겠습니다. 기부되죠. 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네. 슈퍼챗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네. 바로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인규, 너는 언제나 정답입니다. 슈퍼챗과 고맙습니다. 함께했기 때문에. 슈퍼챗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나경원은 진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나경원. 네, 정말 우리 사회 정치권에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악이 너무 큽니다. 며칠 전에 초선은 빠져 뭘 한다고 입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충격을 줬는데요. 네.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다. 아니 뭐야 무슨 논리인데? 왜? 무슨 미리 알고 논리인지 있었다고. 나경원 의원이 직접 밝힙니다. 나경원의 아무 말 대잔치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입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하고 운운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은 맞나 봐. 어디다 대고 내란 프레임입니까 여러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지켜볼 수가 없어요. 화만 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박살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저격수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번에 법사위에 들어간 초선입니다. 네. 나경원이 제일 싫어하는 초선 네. 최혁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사위에 들어가 가지고 예. 나경원 무려 5선 의원을 면전에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요? 그 가루로 만드는 일부 영상 저희가 편집을 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선 정도 되시면 그 정도의 예의와 매너 정도는 갖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간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원회 위원이 되실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는 내란 척결, 민주헌정 질서 회복, 검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신 분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되고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사법 처리 이슈, 내란 동조 의혹자로서의 내란 척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남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 김재호 판사, 정대택 씨 무고 명예죄로 명예훼손 사건 9개월 동안이나 공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측에 시간별기 효과까지 발생한 게 아닙니까? 예? 도대체 피고인의 연기 신청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셨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대택 씨는 연기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오. 왜 거짓말까지 합니까? 그래? 재판 지연으로 사건은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고 윤 판사 배우자는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과 금전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말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초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 오래되신 분들이 좀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나경원 정혁씨야. 아 최적화돼 있어. 나경원 정혁씨야. 아 나경원이 그 어땠어요? 아주 그냥 죽을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쓱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얘기하실 봤죠. 때 봤더니 눈 마주치니까 바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제 알았어. 예, 얘는 안 되겠다. 야 얘는 내가 어디서 갑툭튀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골치 아프다 싶었나 봐. 아 이게 다 최욱 앵커님 덕분입니다. 아 제가요? 아 지난번에 제가 매불쇼 나온 덕분에 법사위로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은 완전히 전담 마크야. 그래요? 이것만으로도 국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나경원 남편 얘기 저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정대택 선생님 여기 나오셔서 방송도 하셨잖아요. 예. 그 원래 정대택 선생님 그 재판관이 나경원 남편이었었어요. 그래요? 김 판사, 김재호 판사. 김재호 판사야. 예, 근데 그때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최은순에게 시간 벌어주기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왔거든요. 아 당시에 진짜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고 여기저기 언론에 나왔어요. 아마 오마이뉴스에서도 그거 기사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기껏 넘긴 게 윤남근 판사한테 넘어가서 곧바로 재판 열리더니 최은수는 무죄 판결, 정대택 선생은 법정 구속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무슨 낯짝으로 자기가 지금 아니 여기 근데 법사위에 그때 그 예. 재판 지연 의혹이 일었을 때 예. 나경원이나 아니면은 그 김재호 판사 측에서 야 예. 이거 재판 지연 아니야 피고인 정대택이가 예. 이거 연기해달라고 그랬어라고 얘기한 건 나경원 맞아요?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 그건 사실이에요? 예. 와. 근데 그런 적이 없죠. 없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거짓말. 이거 의심이 더 커지네. 예. 정대태 선생님 측에서는 난 연기 신청한 바 아예 없다. 그렇죠. 그날 보세요. 새빨간 옷 입고 나왔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하나 가지고. 아 이런 거 좋아요. 아 그랬어요. 예. 야 이거 몰랐네. 그러니까 김재호 판사. 예. 와 재판 지연이 아주 부창무수구나. 그러네. 그렇죠. 부창무수야. 집안 내력입니다. 집안 네. 내력. 지금도 예. 판사 현직인가요, 남편? 아, 현직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강원도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몇 개 때릴 거 있으면 빨리빨리 때리서 가셔야 되니까. 예. 아, 저도 5분 만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의원님이 가셔야 된다면서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정신 없었는데 지금. 그렇군요. 아, 저는 그런 얘기 한 바가 없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빨리 끝내고 그런 얘기 그냥 한 집에 적 가고 없다잖아요. 싶어가지고. 아 그럼 천천히 그랬던 할 거. 모양인데. 사실 보좌진들이 삐졌어요 지금. 왜요? 제가 외통위에 있었잖아요. 외교통일위원회. 네네. 자기들끼리 엄청 계획 세웠더라고요. 제가 해외 국감 나가면 뭐 하고 올까 하고. 같이 가서 법사위가 돼버렸잖아요. 같이 못 가요 보좌진들은. 저 저 놀고만 하고 저. 얼굴 보세요.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예. 아유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즘에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당일날 법안도 발의했어요. 어떤 법안이죠? 나경원 방지법. 그게 뭐예요? 예, 나경원처럼 행동하면 벌금 때리자. 과태료. 국회에서. 그 발언이나 이런 거 그렇죠. 발언. 아. 예, 고의적으로 뭐 고성 지르고 회의 방해하고 위원장한테 아. 대거리하고 빠르들고 설치고 이러면 지금 국회법은 기껏해야 퇴장밖에 없잖아요. 네. 법정으로 보냈더니 자기가 판사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6년 동안 시간 질질 끌면서 판결도 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곧바로 위원장이 제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1회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하면 500만 원까지 때리는데 그다음에 또 하면 다시 100만 원서부터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이제 900만 원이잖아요. 다 네. 하면은 계속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서 계속 때리고 세비에서 차감한다. 세비에서 차감한다. 세비에서 차감한다. 예, 안 내고 못 견디게. 아. 돈 내고 떠들라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걸 징계라고 하나요? 그러면 처벌? 징계죠. 징계죠. 일종의 징계라고 국회 할 수 있죠. 국회 안에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징계인가요? 상임위가 얘기하면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돈 사무처에서? 나가니까 결정해서 그냥 세비에서 다 띄면 됩니다. 세비에서 예.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하셨어요? 예. 나경원 방지법이라고. 왜냐면 이게 진짜 필요한 게 회의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요. 진행이 안 돼요. 그날 보세요. 곽균택 의원이었나요? 네. 곽규택. 곽규택. 네. 아, 그 초선이에요. 이름을 별로 외우고 싶지 예, 않아요. 곽규택. 제가. 초선. 곽규택 의원은 그날 퇴장 명령 받았는데 앉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야, 그리고 국회법에 국회법에- 지금 상임위원장을 뭘로 보길래 육선이잖아요.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네. 지들 5선 따지고 하는 사람이 육선이 퇴장했으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6선 7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회법에 예. 위원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죠. 근데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제재할 방법이 없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여성이라고 만만히 보는지 정청래 위원장 하실 때는 찍소리 못하고 나가던 것들이 앉아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따져요. 자기가 계속 경고 먹었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어요. 수차례의 경고 끝에 퇴장 명령을 내렸거든요. 자기는 경고 소리를 들은 바가 없대요. 근데 위원장님 자리가 저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초선이니까 제일 말석에 이 끝자리에 있어요. 네. 곽 의원은 저 앞에 있어요. 네. 자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회도 들리는데. 거짓말이네. 참. 야, 이거 제재할 아니 법을 어겼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반드시 심각하네. 법을 통과를 시켜서 네. 돈을 뜯어내야 된다. 네. 돈 내라. 아유, 너무 뭐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더 있나요? 아니 저희가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예, 네. 예. 뭐 그럼 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앉아 계시는 김에 예. 이 추경호 좀 저희가 네. 좀 고자질을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 추경호. 추경호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난리치고 있는 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관련한 압수수색을 막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게 정말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특검은요. 윤석열은 비상계엄 논의를 2024년 3월부터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은요. 추경호가 그때부터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3월부터 알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추경호의 과거 행동을 보면 이게 좀 달리 보인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이제 와서 보면 자 보십시오. 네. 우리가 계엄 터지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 계엄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네. 우리도 그걸 다뤘었고요. 네. 그때 추경호가 막 자기 몸을 벌벌벌 떨면서 난리를 쳤어요 국회에서. 좀 심각하게 난리를 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네. 추경호 2024년 9월 국회에서 난리쳤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막 바들바들 떨어. 그러네. 예. 특검에 의하면은 저 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높다.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방해 행위들을 빨리 진압해야 되는 거야 국회 차원에서. 아,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네, 나경원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이제 헛소리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알면서 방조했다고. 네. 방조는 무슨 방조를 합니까? 오늘에서야 밝히지만 12월 3일 날 계엄 났잖아요. 네. 12월 3일 오후에 제가 국회에 갔는데 왜 가는지 아세요? 6개 주요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계엄이 곧 터질 것 같다라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오고 있는데 우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회의했어요. 12월 3일에? 12월 3일에 오후에. 6시 반까지 열린공감 정 PD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김민석 의원실, 김의원 의원실 해서 6개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김건희 주술 관련 자료들 취합한 거 다 건네주고 네. 심각하다 생각보다 신용환 교수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지만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그 굿하고 난리친 거 다 확인이 된다. 그 자료 다 넘겨줬고 또 하나는 계엄이 곧 터진다더라. 군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대비해야 된다.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선배님,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좀 오바다. 이상한 사람 아. 취급당하세요. 그게 12월 3일입니다. 제가 6시 반에 국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무슨 민주당이 이걸 알면서 방조를 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엄 얘기하면은 야 그런 얘기 자꾸 하다가는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자제하자라는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있었죠. 지들이 쇼를 한 거죠. 지들이.
근데 그만큼 지금 최혁진 예.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 네. 내부에서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9월 달에 국방부 자기가 대령이라고 하면서 익명을 요구하면서 제보가 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김민석 의원실에 다 전달을 했거든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이건 군인이 아니면 현역 군인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계엄에 대한 준비가 착착되고 있다. 그리고 12월 1일인가 2일에 해병대 사병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보가 왔는데 군 동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국지전이 벌어지든 근간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고 불안하다는 얘기가 와서 급하게 김민석 의원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좌진들하고 긴급 회의를 좀 잡아달라. 이 내용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12월 3일 오후예요. 근데 무슨 민주당이 그걸 방조를 합니까? 의원님은 딱 예. 계엄 그 당 저녁에 터졌을 때 엄청 소름 끼치셨겠네. 진짜. 소름 끼쳤죠.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저 정도라면요. 여당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네. 야당이 저 정도 알고 알고 있을 있다면. 겁니다. 예. 근데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권한이라고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의원들을 다른 쪽으로 끌어내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해제 결의안 못 하잖아요, 통과를. 그런 이걸 알았다고 특검이 의심하는 게 상당히 의심 갈 만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준비가 잘 돼 있었거든 사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야. 계획보다는. 왜냐? 얘네들은 그냥 국회에 딱 차단하면 끝날 거로 생각했어요. 바로 헬기 오고. 그런데 헬기 지연시켰던 우리의 진짜 영원한 영웅 김문상. 이게 사람들 또 까먹었지. 아, 솔직히 나 까먹었잖아. 까먹었어. 김문상. 반성합니다. 야 문화상품권으로 얘 외워. 아, 문상. 김문상. 김문상 오케이. 김문상. 오케이. 진짜 이 사람은 언젠가는 진짜 칭송 받아야 됩니다. 이 동상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갑툭튀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헬기가 늦게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도 사전에 알았더라도 변수 발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왕좌왕이야.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죠. 친한동훈계가 눈치 없이 18명이 막 표결에 참석을 해버리는 이런 얘네들 입장에선 참사가 또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막 전화 통화하고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한덕수가 전화로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한덕수 전화하고 난리 친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본다는 입장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건 압수수색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것은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는 걸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법 집행을 방해하는 바로 거고. 그 목적으로 지금 나의원이 지금 법사위에 오려고 하는 거죠. 간사 맡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 정말 전면에 서서 막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송원석인데. 송원석이는 그날 당일 원내대표실에 추경호랑 같이 있었어요. 송원석이 조인트 한번 진짜 특검한테 까여야지. 송원석이 8명 가운데 한 사람 송원석이. 같이 있었어. 조딜레이는 지금 압수수색 당했고. 조딜레이 압수수색 당했고. 함께 있었던 8명이 함께 소통하지 않았을까?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최혁진 의원님과는 여기서 빠르게 또 인사를. 저희가 또 지지율도 또 알아봐야 되니까. 아,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최혁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